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8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교육부가 지역기반 장애인의 역량개발 지원 및 지역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명시는 2020년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사업 대상자에 선정됐다. 광명시는 자체 예산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총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 맞춤형 학습 환경 제공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기반 강화 장애인 자립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을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경계 없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평생학습 생명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지역중심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과 학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왔고 올해도 시 도비 1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11개 기관 단체 시설에서 19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명시 제2기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지난 28일 평생학습원 장애인 평생학습실에서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2기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제2기 운영위원회는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애 당사자, 장애인 가족, 장애인 단체 시설 대표,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한 차 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계획 보고 및 장애인 평생학습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2년간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장애 당사자 역량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을 위한 방안 등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 및 운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4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주관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배움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 2022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추진. 광주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화장실 개조 및 안전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및 도배, 장판 보수 교체 등 장애인 가구의 주택 내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며 사업비 총 760만 원,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투입해 이 가구를 선정해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소득 기준, 장애 유형 및 등급,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근 3년 이내 주택 개보수 등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동헌 시장은 주택 개량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선유지급여 사업 업무 협약 체결. 광주시는 주거급여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담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2년 수선유지급여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주거급여 자가주택 소유자 170여 가구의 주택 노후도 및 긴급성, 중복 지원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30가구를 선정했다. 올해는 2억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주택의 노후도,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경중대 보수범위 차등 적용, 장애인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이 노후돼 주택 개량이 절실한 가정이 다수 발굴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향후 민간건설업체 후원으로 추진 예정인 지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으로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문백 로타리 클럽, 광주시의 이웃돕기 현물 기탁. 국제로타리 3600번 지지구 광주 문백 로타리 클럽 박범식 회장 및 회원은 24일 광주시청을 방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200포, 1600만 원 상당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백미는 지난 12일 광주 문백 로타리 클럽 창단식에서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받아 기부한 것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로 첫 발걸음을 시작해 그 의미를 더했다. 박범식 클럽 회장은 클럽의 시작을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축하의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헌 시장은 문백 로타리 클럽의 창단과 초대 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쌀은 오포읍의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그 마음까지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구리시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입주식 개최. 구리시 시장 안승남는 29일 구리 유통종합시장 동구릉로 136번 길 57, 2층에서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입주식을 개최했다. 안승남 시장 및 장애인 단체 13개 임원진 50여 명이 참석했다. 구리시는 기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대부분 무허가 또는 노후화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시급하여 지난해 초 구리 유통종합시장 축산가공동 2번지층을 리모델링하여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을 추진했다. 새로 이전하는 장애인단체 사무실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7천만 원을 투입했다. 연면적 2천 규모로 사무실 외에도 교육실, 강당, 다목적실, 운동실, 휴게실 등이 조성됐다. 안전하고 쾌적해진 환경에서 운동실과 회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단체 회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장애인단체가 활성화되고 더욱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구리시 사회공헌형 자활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 네일 스토어 오픈. 구리시 시장 안승남 는 23일 자활근로 기업연계형 슈퍼사업단 GS 더 프레시 네일 스토어 구리갈매점을 정식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했다. 구리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선용진는 GS 리테일과 협약을 맺고 저소득 계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고자 기업과 연계한 새로운 상생 모델인 사회공헌형 자활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 네일 스토어 구리갈매점을 구리시 갈매동에 개점했다. GS 더 프레시 네일 스토어는 네일, 마이자브을 통해 만드는 행복한 네일, 탐어로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GS 더 프레시 네일 스토어 구리갈매점은 구리지역 취약계층의 자활 및 자립을 목적으로 개장한 자활근로 슈퍼마켓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점한 고양 백석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매장이다. 186평 규모의 약 4천 종류의 생필품을 갖추고 있으며 15명의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운영한다. 취약계층의 근로 제공과 창업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의 기회가 제공된다. 선용진 구리지역자활센터장은 GS 리테일과 협력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구리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GS 더 프레시 네일 스토어 구리갈매점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자립 지원에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